이혼할 때도 그러더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요. 당신 때문이야. 이혼하고 1년 만에 찾아온 남편에게 왜 왔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한 말입니다. 말수가 적은 남편과 40년을 살았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밥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자 남편은 그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혼자 살고 싶어. 혼자 살고 싶으면 나가서 혼자 살면 되지. 귀찮게 무슨 이혼이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에게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냥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이혼은 해줄게요. 근데 이유를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유를 듣지 못한 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딸에게서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고향 시골집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계세요? 고작 농사 지으려고 이혼하자고 한 거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1년 후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고 묻자 이번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보라고 소리를 치자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남편을 다시 받아줘야 할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살 김영미입니다. 말수가 적은 남편과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술, 담배도 안 하고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도 사귀는 성격이었죠. 반대로 저는 성격이 불같은 편이에요. 참는 걸 못하고 답답하면 바로 터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서로 잘 맞았습니다. 제가 불같이 화를 내도 남편은 묵묵히 받아주었거든요. 이런 남편과 사는 건 솔직히 재미없었어요. 대화를 해도 대답이 짧고 농담을 해도 반응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별탈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딸 낳아서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이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평화롭게 늙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콩나물, 김치? 늘 먹던 메뉴였죠. 남편은 밥을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순간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뭘 그만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밥을 그만 먹자는 건가? 아니면 반찬이 입에 안 맞는 건가? 뭘 그만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이제 각자 길을 가자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었죠. 남편은 한참을 뜸들이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평생 농담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웬 장난이냐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을 보니 심각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심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다시 물었죠. 남편의 그냥이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이혼하자는 게 어디 있냐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식탁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 먹고 TV 보고 잠자고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저도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그냥 잠깐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보다 싶었거든요. 나이 들면 별별 생각이 다 드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이 국을 마시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표정이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표정.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 생각해 봤어? 무슨 이야기냐고 시치미를 뗐어요.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이혼 말이야. 역시나였어요. 일주일 동안 잠잠하더니 또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했어요? 60이 넘어서 갑자기 이혼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이유나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혼자 살고 싶어. 남편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다그쳤어요. 남편은 정말 이유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고 싶다고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혼자 살고 싶으면 나가서 혼자 살아요. 왜 귀찮게 이혼을 해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자 살고 싶으면 그냥 나가면 되지 않냐고요. 신경 안 쓸 테니 어디 가서 혼자 살라고 했어요. 굳이 서류까지 만들어가며 이혼을 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이혼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이혼은 해줄게요. 근데 이유를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해줄 거니깐 그렇게 알아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유도 모르고 이혼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최소한 왜 헤어지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대체 왜 이혼하고 싶은 건지 말해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이유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끝까지 말을 안 하는 남편. 평생 말수가 적더니 이럴 때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결국 딸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그나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딸한테는 가끔 속마음을 내비치곤 했거든요. 딸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유를 도통 말을 안 한다고요.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했죠.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볼게. 딸의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민이가 물어보면 남편도 뭔가 말을 하겠죠. 저한테는 입도 뻥긋 안 하지만 딸한테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손녀 지수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저는 지수랑 놀아주고 딸은 남편과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지수가 재롱을 부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안방 쪽으로 시선이 갔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면서 지수를 데리고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니, 배웅하는 척했죠. 사실은 남편 눈을 피해서 딸한테 물어보려고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던.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역시나였어요. 딸한테도 말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평생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 사람이더니 죽을 때까지 그 모양인가 봐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딸은 미안하다며 지수 손을 잡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이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마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니겠죠. 66살 먹은 영감탱이가 바람을 피워? 말도 안 돼요. 그렇다고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평소랑 다를 게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뭘까? 왜 하필 지금일까? 한참을 뒤척이며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속 끓이며 살 수 없어 내일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남편 앞에 앉았어요. 밥을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죠. 진짜 이유 안 말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유는 없다고요. 예상한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허탈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나도 답답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냥 이혼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이혼해주는 게 억울했지만 이대로 매일 속 썩으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고맙다니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해준다니까 고맙다니. 서운함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였던 걸까?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남편은 의외로 많이 양보했어요. 돈은 별로 필요 없다면서요. 결국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현금 2억을 갖게 됐습니다. 남편은 나머지를 가져갔죠. 그마저도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게 고작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짐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남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인사만 하고는 문을 열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끝까지 이유를 말 안 해줄 거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혼 후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을 당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서러웠어요. 남편을 원망하다가도 내 탓인 것 같아서 자책했죠. 설상가상으로 이혼 소식이 주변 지인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죠. 왜 이혼했냐고, 남편이 바람 피웠냐고. 동정 어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TV를 틀어놔도 뭘 하는지 모르겠고 밥맛도 없었죠. 그냥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내 남은 인생인가 싶었어요. 우울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대충 먹고 씻는 것도 귀찮았죠. TV를 켜도 뭘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었거든요. 이혼했다는 말을 또 해야 하고 동정 어린 눈빛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래 누군가 했더니 지민이었어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죠. 엄마 밥은 먹고 다니냐며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거실로 왔습니다. 제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가 아빠 산 찾아간 거니까 엄마도 이제 엄마 산 찾아.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꾹 참고 있었는데 딸 앞에서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매일 자책했거든요. 딸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졌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혼당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 멋대로 이혼하자고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야 해요? 주변 시선 신경 쓰면서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짐했어요. 보란 듯이 잘 살아야겠다고요. 불쌍하다는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동정받으며 사느니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계속 우울해지기만 하니까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공고를 뒤졌어요. 60대 중반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었고 경력을 요구하는 곳도 많았어요. 40년 동안 살림만 했는데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 며칠을 찾아다녀도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 김밥집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걸 봤어요. 나이 상관없고 초보자도 환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에 직접 찾아가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이 됐어요. 40년간 살림을 했으니까 부엌 일은 자신 있었습니다.
김밥 정도는 쉽게 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밤양 조절도 어렵고 재료 배치도 헷갈렸어요. 말아놓으면 터지거나 흐물흐물해졌죠. 사장님이 옆에서 다시 보여줬습니다. 밥은 이 정도만 펴야 하고 재료는 가운데에 놓아야 한다고요. 손목을 돌리는 방법도 따로 있었어요. 집에서 대충 싸던 것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손이 느리다고 혼나기도 했고 실수해서 김밥을 버린 적도 있었죠.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요.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시간이 안 갔습니다. 근데 일을 하니까 달랐어요. 정신없이 김밥 싸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뿌듯했고 동료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쉬는 날이면 딸네 집에 갔습니다. 손녀 지수를 보면 피로가 싹 풀렸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정신없이 바빴죠. 근데 이제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추석 아침에 일어나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허전했죠. 아, 이혼했구나. 새삼 실감이 났어요. 저녁 때쯤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적적할 것 같아서 왔어. 손에 음식이 잔뜩 든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얻어온 거라며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저 혼자였으면 라면이나 끓여 먹었을 텐데 딸 덕분에 제대로 된 명절 밥상을 받았어요.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은 할 만하냐고 딸이 물었어요.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대답했죠. 손님이 맛있다고 하면 보람 있다고도 했습니다. 딸이 웃으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딸이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문 게 보였어요. 뭔데 말하다 마냐고 물었죠.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였어요. 사실 지난 주말에 아버지한테 다녀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양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전 남편은 고향 시골집에서 농사 짓고 있다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완전 농사꾼이 다 됐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고작 농사 지으려고 이혼하자고 한 거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농사가 지으려면 같이 내려가서 지으면 되지, 왜 이혼을 해요? 굳이 헤어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딸이 덧붙였어요. 자기도 그래서 물어봤다고요. 농사 지으려고 이혼하신 거냐고. 근데 전 남편은 아무 대답도 안 했다고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말을 안 한다고 했죠. 역시 그 사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 사람이더니 여전하네요. 이혼하고 나서도 그 모양이에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지난 일이야.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서로 잘 살면 되는 거라고요. 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이제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죠. 더 이상 미련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김밥 싸는 게 제법 익숙해졌어요.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저하고 주방 이모 2명이 사장님 앞에 모였어요. 사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죠. 나 건강이 안 좋아서 가게를 그만둘까 해. 혹시 여기 인수해서 할 사람 있어?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이왕 넘기는 거 직원들한테 싸게 넘기고 싶다고요. 바깥에 내놓으면 권리금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같이 고생한 정이 있다면서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주방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권리금에 집기까지 해서 8천만 원. 8천만 원이라는 말에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주방 이모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이 어디 있냐는 표정이었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게를 내놓을 생각이니까 이번 주까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달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사장님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8천만 원. 제가 가진 돈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가게에서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이가 더 들면 힘들어질 거고, 그때 가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차라리 조금 더 늦기 전에 내 가게를 갖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8천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노후 자금 절반이 날아가는 거죠.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괜히 욕심 부렸다가 거짓골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딸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물어봤자 말릴 게 뻔했거든요.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끌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이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할 기회가 또 올까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건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인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잘 결정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운영하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식자재 주문하는 곳, 단골 손님 관리하는 법, 장사 잘 되는 시간대까지. 일주일 동안 빡빡하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한 건 가게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새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손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수김밥. 손녀 이름을 딴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고 메뉴판도 바꿨어요. 안 그래도 낡았던 인테리어도 손을 봤습니다. 돈이 좀 들었지만 깔끔하게 바꾸고 나니 보기 좋았어요. 새롭게 오픈한 날이었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손님이 안 오면 어쩌나 싶었죠. 근데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 와줬습니다. 가게가 예뻐졌다며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깔끔해지니까 젊은 손님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픈 다음 날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축하해. 가게 진짜 예쁘다. 딸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김밥도 시켜서 먹어봤어요.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죠. 딸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참 수다를 떨다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꼬마김밥이 대세야. 한번 팔아봐. 꼬마김밥이 뭐냐고 물었더니 작은 김밥이래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서 아이들 간식으로 좋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찾는다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꼬마김밥 파는 집에 가봤어요. 포장해서 집에 와서 먹어봤습니다.
종류가 다양했어요. 참치 꼬마김밥 불고기, 꼬마김밥 치즈 꼬마김밥. 크기가 작아서 먹기 편했죠. 이거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꼬마김밥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가게에서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밥 양 조절이 어려웠어요. 너무 많으면 꼬마가 아니고 너무 적으면 허전하거든요. 한 달쯤 연구한 끝에 꼬마김밥 5종류를 신메뉴로 내놨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젊은 아기 엄마들이 많이 주문했습니다. 아이 간식으로 딱이라면서요. 입소문이 나니까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어요.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보다 가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밥 먹고 자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바쁘게 사니까 딴 생각이 안 났어요. 전 남편 생각도 안 났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 뭐 하고 사나? 잘 지내나? 그런 생각이요. 근데 요즘은 그럴 틈이 없었어요. 손님 응대하고 김밥 싸고 장부 정리하다 보면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일 좋은 건 통장 잔고였습니다. 매달 차곡차곡 돈이 쌓였어요. 그걸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딱 3년만 더 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3년 더 열심히 하고 가게 넘기면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날도 점심시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죠. 정신없이 김밥을 말고 있는데 문득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홀 쪽 구석 자리에 앉은 손님이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어요. 얼굴이 잘 안 보였죠. 근데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지? 아는 사람인가? 생각할 틈도 없이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손님이 줄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거죠. 허리를 펴면서 홀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손님이 아직도 앉아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테이블에는 김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한 점도 안 먹은 것 같았어요. 뭐지? 혹시 김밥에 문제가 있나? 머리카락이라도 들어갔나 싶었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손님한테 말을 걸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이 낯익었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설마 싶었죠. 전 남편이었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다더니 정말 농사꾼이 다 됐더라고요. 이혼 후 1년 만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웬일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죠. 지민이한테 당신 김밥집 한다고 듣고 와봤어.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와봤다. 시골에서 여기까지 2시간은 걸릴 텐데 그냥 와봤다니 황당했습니다. 왔으면 말을 하지.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은 바빠 보여서 말을 안 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죠. 김밥값은 안 받을 테니까 먹고 가요. 그 말만 남기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김밥 재료 손질하고 그릇 닦고 손을 움직이면서 자꾸 홀쪽이 신경 쓰였어요.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면서도 보기 싫었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홀을 봤더니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갔더라고요.
올 때도 말없이 오고 갈 때도 말없이 가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갑자기 온 걸까? 그냥 와봤다고 하기엔 너무 뜬금없었거든요. 시골에서 여기까지 2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와봤다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아버지가 가게에 왔었다고 말했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딸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지난번 아버지 생일 때 잠깐 들렀는데 그때 어머니 소식을 묻더래요. 그래서 김밥집 하신다고 말씀드렸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찾아가셨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자기 속마음을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혼할 때도 이유를 안 말했잖아요. 뭔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혼자 속으로만 사귀니까 주변 사람이 답답하죠. 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저녁 장사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서 정리를 시작하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또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들어와서 어제랑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김밥을 시켰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오더니 오늘 또 온 거예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왜 또 온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돌려 말하기 쉬웠거든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만 봤어요. 무슨 할 말 있어서 온 거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있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뜸을 들여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손님도 있고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죠. 장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장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직원이 나가고 가게 문이 닫혔어요.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조용해진 가게 안에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남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이래요. 답답해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뭐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사람 속을 시커멓게 태운다고요. 이혼할 때도 그러더니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봐요. 남편이 한참을 뜸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합치자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1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밥 먹다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이유도 안 말하고요. 그렇게 사람 속을 태워놓고 나가더니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다시 합치자는 건데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도 안 말해줬잖아요. 이번엔 말해줄 거예요? 남편은 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이혼할 때도 이유가 없고 다시 합칠 때도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 안 할 거면 왜 왔어요? 그냥 가요. 나는 당신처럼 답답한 사람이랑 못 살아요.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말없이 가게를 나갔죠. 뒤도 안 돌아보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가게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집에 가는 길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아버지가 또 왔다고요. 와서 또 엄마 속 뒤집어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딸이 뭐라고 했는지 물어서 다시 합치자고 했다고 말하니까 딸도 놀라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딸이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화가 안 풀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 말은 아직도 잘 듣나 봐요. 그건 여전하네요. 저한테는 평생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딸 말은 또 잘 들어요.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났습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다시 합치자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뻔뻔한 건지 바보인 건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앞 가로등 아래요.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가까이 가니까 전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내 속 뒤집어 놓으려고 온 거예요? 남편은 또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요. 정말 지쳤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때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말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왜 다시 합치자고 하는지도요. 지금 당장 말 안 하면 앞으로 없어요. 남편은 입만 벙긋거리며 말을 못했습니다. 거보라고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라며 다시 한번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당신 때문이야. 등 뒤에서 전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뭐가 나 때문이냐고 전 남편에게 물었죠. 그러자 전 남편이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한 이유, 그거 당신 때문이라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요? 내가 바람을 폈어요? 도박을 했어요? 40년 동안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그게 내 잘못인 건가요? 남편을 쳐다보다가 그냥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남편도 따라 들어왔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왜 나 때문인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결혼하고 말이 없어졌는지 알아?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당신은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 아니냐고 했죠. 소심한 성격이라서 그런 줄 알았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며 신혼 초에는 안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죠. 신혼 때 무슨 일만 있으면 제가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고 했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짜증을 냈다고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했대요. 어제 그렇게 화를 내놓고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안 통했대요. 뭘 말해도 싸움이 됐고 가만히 있어도 눈치를 봐야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혼하려고 했대요. 근데 지민이가 생기면서 이혼을 못했다고 했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헤어지냐며 그래서 참았대요. 저하고 말하면 싸우게 되니까
아예 말을 안 하게 됐다고요. 지민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 생각으로 4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제 짜증과 화를 다 참으면서요. 그리고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이혼하자고 말했다고 했죠. 듣고 있는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0년을 참았다고요.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속으로만 사귀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혼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됐잖아요. 왜 그때는 말 안 했어요?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하면 또 당신이 화내고 짜증낼 텐데 그게 싫었다고요. 또 싸우기 싫었대요. 그냥 조용히 헤어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고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왜 다시 찾아왔냐고요.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마음이 풀렸다며 그동안 담아뒀던 것들이 다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하게 됐대요. 용서라는 말에 울컥했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냥 혼자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요. 난 당신 못 받아줘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가게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짜증을 냈다. 화를 냈다. 대화가 안 통했다. 40년을 참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남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산 것 같은데 다른 집 아줌마들이랑 똑같이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결국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딸이 물었어요. 전 남편이 했던 말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신혼 때부터 제가 짜증내고 화내서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한 거라고 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조금 심하셨어요. 아버지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딸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말하다니.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너도 아버지 편이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그랬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전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남편은 그게 힘들었나 봐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아내였을까요? 남편은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요.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남편을요. 다시 받아줘야 할까요?